지금 우리는 실기 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자, 이론 쪽도 좀 참고하실 거면 페이지 246페이지를 보시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관련된 이론 내용도 앞쪽에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좀 먼저 보면, 자, 우리 과세 사업자가 있어요. 자, 이 과세 사업자는 누구나에게 재화의 공급을 하고, 그리고 매출 가격을 받고 매출세액을 받아서 세무서에 가져다 주는 성실한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자.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 과세 사업자도 팔 물건을 사오겠죠. 그럼 이렇게 물건을 사오는데, 재화의 공급을 받고 매입 가격을 주고 매입세액을,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회사가 사는 원재료가, 자, 만약에 과세 사업자라서 과세품으로 파는데 이 원재료라고 하는 게, 원재료가 미가공, 농수산, 축산, 인산품인 경우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과세 사업자라서 과세품으로 물건을 파는데 이거의 원재료가 미가공, 농수산, 축산, 인산품인 경우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통조림 사업자들 보면, 통조림은 과세품이죠. 과세품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복숭아라든지 뭐 참치라든지 꽁치라든지 이런 미가공, 농수산, 축산, 인산품이 들어가게 되죠. 그럼 지금 미가공, 농수산, 축산, 인산품은 면세품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 물건을 공급하는 자가 면세 사업자이거나 아니면 농어민한테 내가 직접 얘를 구입하는 거고, 이 물건은 면세품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과세품이야지 면세품 그 부가세가 있을 건데, 우리가 생선이나 아니면 과일이나 이런 것들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 구조를 보면 최종 소비자가 있고 과세 사업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는데, 이 앞단계에 과세 사업자가 하나 더 있다면 저와 같이 우리 책 바꾸고 부가가치세 시작할 때에 누적 효과를 이야기할 때 단계처럼 나오게 되죠. 면세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 사이에 끼게 되잖아요. 그럼 면세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 사이에 끼게 되면 부가가치세의 누적 효과가 발생을 해서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이 훨씬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그걸 제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 세무서 해줄 거라고 한 거, 그게 없는 매입세액 있다고 해주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얘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 취지는 부가가치세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를 위한 취지예요.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주니까 당연히 고맙고 좋은 거예요. 주지도 않은 매입세액이 있다면서 돌려주니까 원재료 사는 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일으키게 되죠. 그럼 우리가 사올 때 전제 조건을
사업자한테서 우리 회사가 사온다면 꼭 계산서나 면세사업자니까 계산서나 아니면 신용카드 등 하면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지금 이런 통조림 업체만 되는 게 아니라 음식점도 되겠죠. 음식점은 우리 고기나 생선이나 야채 같은 걸 사서 용역의 공급인 과세 거래를 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납부하는 과세 거래를 하는 우리 과세 사업자죠.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산품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식당은 우리 농민한테 직접 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용을 시켜주려니까 너무 참 광범위하고 말도 안 되는 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한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제조업만 해줄 거예요. 식당은 안 해줄 거예요. 음식점은 안 해주고 제조업만 농민 매입분을 공제해 줄 건데 이 농민한테는 뭐 당연히 증빙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요거 하는 증빙은 없어요. 나중에 법인세법에서는 뭐 송금명세서 이런 거 제출해야겠지만 부가가치세법은 그냥 농민한테 살 때는 증빙 없어도 되는데 중요한 건 제조업만 가능하니까 농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오는 게 회계상의 원재료가 아니고 우리가 순수하게 미가공 농수산축산인산품인 원재료만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미가공 농수산축산인산품인 원재료만 되고 사업자한테는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농민은 증빙이 없어도 돼요. 물론 음식점은 안 돼요. 그럼 이걸 전부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자 먼저 한도가 있는데 한도는 매출액 대비 한도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률을 인정해 줄 거예요. 매출액 대비해서. 과거에는 한도 계산 안 했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도 너무하게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식당이 상추나 고기나 생선 사는데 자기 매출액 대비 80%래. 그 말이 안 되죠. 너무 심해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한 30몇 %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정권 교체되고 하면서 높여져도 40%가 되는데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그럼 자, 이 매출액 대비 매입률 가지고 한도 계산을 하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무조건 예정신고 때 한도 계산하는 그런 짓은 없어요. 그래서 한도 계산은 확정신고 때 할 거예요. 확정신고 때 한도 계산하는 방법은 항상 과세기간 거를 계산해서 예정신고분을 빼는 방식이 한도 계산이에요. 한도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기간 거를 6개월치를 계산해서 예정신고 때 한도 계산 안 하고 빼준 거 뺀 나머지를 확정신고 때에 공제를 해주는 방식을 가지고 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에 매출액을 쓰는 이유가 우리 회사가 매출액이 예를 들어 예정 확정 합쳐서 뭐 1억이었다. 5천에서 그러면 1억의 40%인 원재료 매입률은 4천만 원까지만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확정신고 때 우리가 매출액을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한도 계산하려고 쓰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우리가 공제율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오른쪽에 쓸까요? 여기다 쓰자.
공제율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자, 기준을 제조업과 음식점으로 먼저 잡으시고, 제조업은 우리 일반 법인과 중소기업으로 하고, 음식점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크게 나누어서, 자, 이해 배수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위쪽이 규모가 크고 잘 사는 곳이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음식점보다는 제조업이 더 잘 살죠. 잘 산다기보다는 규모가 크죠. 그럼 또 우리 제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보다는 일반 법인이 규모가 더 크죠. 그리고 음식점도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규모가 크니까 규모가 큰 순서라고 생각해서 2의 배수로 102분의 2, 104분의 4, 106분의 6, 108분의 8 이렇게 2의 배수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의 배수로. 그럼 본 문제 한해서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다라고 전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두 개의 공제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104분의 4나 106분의 6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공제율이니까 우리 회사가 어떤 업종이냐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결정이 될 거예요. 공제율이. 자, 그럼 의제 매입세의 공제 대상 매입을 하면, 자, 우리는 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당연히 53번 매입 면세로 할 거고, 신용카드를 수취했다면 58번 카드 면세로 쓸 거고, 현금 영수증 수취했다면 62번 현면을 쓸 거고, 그리고 농어민한테 매입을 해서 증빙이 없다면 60번 면건을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써서 어떻게든 전부 다 공통점은 부가가치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부가가치세가 없게 우리가 이렇게 과세 이용을 선택할 거고, 그럼 차변에 우리가 원재료를 사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104만 원치를 사왔다고 볼게요. 그리고 대변에 이렇게 하면, 자, 우리 회사가 중소제조업이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면, 우리 회사 중소제조업이면 내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산 거에 104분의 4만큼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공제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제조업이니까 원재료를 많이 사겠죠. 우리 깡통 캔에 쓰는 캔도 껍질도 살 거고 뭐 많이 살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원재료라고 다 하는데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원재료인지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사올 때 여기엔 조교를 6번을 걸어주는 거예요. 여기엔 사올 때에 원재료를 차변에 썼을 때에 F2번 누르시면 조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조교에서 6번이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우리 자동 반영분이에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하라고 차변에 사오면서
이 원재료는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다 라고 써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자, 우리는 지금 사온 게 104만 원치 사왔는데 공제율이 중소제조업이면 104분의 4니까 4만 원을 지금 우리가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서 공제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4만 원만큼 공제해 줄 건데, 자, 우리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이죠. 우리는 이 금액만큼 매입세액 공제되는 곳 43번 칸에 매입세액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나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다 4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대변에 이 돈은 지금 104만원치 샀는데 4만 원 돌려주겠다는 거야, 부가세법이. 그러면 이 원재료 취득원가에서 줄이기 위해서 대변에 원재료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이렇게 써주게 될 거예요. 이 의제 매입세 공제는 나중에 여러분 주위에 식당 하시는 분 있으면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전부 다 알아요. 사업자는 정말 여러분이 봤을 때 저 우리 뭐 가족 중에 뭐 이모부는 저 사람은 세금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거야, 생긴 것도 무식해, 그래도 물어보면 전부 다 알아요. 한마디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연관되는 거 전부 다 아는데 나만 몰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의제 매입세 공제 가지고, 자,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근데 이걸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매입 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바로 반영을 하면 자, 그럼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 53번이든 58번이든 62번이든 60번이든 써서 104만 원의 부가가치세 없다라고 썼어요. 자, 그리고 분계를 하는데 차변에 원재료를 사고 대변에 104만 원을 지급을 해요. 자, 지금 얘는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매입할 때 의제 매입세 공제를 그냥 반영한다라고 했죠. 그럼 지금 이 분계랑 이 분계가 지금 두 개가 합쳐져 버리면 되겠죠. 이 두 개를 합쳐 버리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친다는 건 얘 원재료 차변 대변이 있는 얘만 4만 원 상계시키면 되겠네요. 대변엔 104만 원 나갔고 4만 원 부가세 대급금이니까. 그러면 얘 원재료 적용 6번에 얘가 100만 원이 되고, 그리고 4만 원 있는 거 부가세 대급금이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 두 개를 그냥 한 번에 처리해서 되도록 분계를 만든 거예요. 그냥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매입하면서 매입세 공제액만큼을 바로 즉시 반영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분계가 되도록 해주는 게, 자,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 보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자, 이렇게 시키는 기능이 의제류 매입이라는 탭이 있어요. 의제류 매입이라는 탭이 있어요.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 저기서 입력하면 분계를 이렇게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때는 이 기능 키를 쓸 건데, 일단 이 구조도 전부 다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다 하고 이해하는 것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우리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이야기였고, 자 우리 교재 429페이지로 가서 429페이지로 가서 자, 429페이지 문제 내용 볼게요. 자,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일기 확정분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일기 과세 기간의 매출액은 예정 신고분 1억 원이고 확정 신고 2억 원으로 가정하며 예정 신고 시 공제 대상 의제 매입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지금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여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넣으라고 하는데, 자, 지금 우리 여기 아래에 그림에 있는 거는 지금 벌써부터 아무 말도 없이 여기 의제료 매입 탭에 쓰고 있는데, 자, 이 그림은 그냥 무시해 버릴게요. 이 그림은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전체 입력 탭에 입력하니까 전체 입력 탭에 쓰는 걸로 하고, 어떻게 하라고 안 적혀 있는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여기다 적어 버렸어요. 이 다음 문제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의제료 매입은 사용 안 할게요.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중소제조업이라고 문제 적혀 있죠. 이렇게 적어 놓은 거 가지고 여러분이 알아서 104분의 4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104분의 4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우리 매입 매출 전표로 갈 건데, 먼저 회사는 3005번. 자, 매입 매출 전표로 와서, 자, 전부 다 5월 달이네요. 5월 달이고 전자 계산서 수취분임이니까 전부 다 53번 매입 면세죠. 자, 그럼 날짜 5월 2일 날 53번 매입 면세고,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시킬 거니까 품명하고 수량을 꼭 써주셔야 돼요. 고구마 600, 공급가액 2,080만원. 거래처는 영월 농협이고 전자 계산서고, 그냥 분계는 2번 외상으로 하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원재료 차변에 있죠. 차변 여기에서 적요 6번을 써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동 반영분이다라고 6번을 써주라는 거예요. 분기에서 여기 아래에 적요 6번 차변에 원재료 있는 거에 적요 6번을 써주시는 거예요. 다음 4번 53번 매입 4일날 53 매입 면세고, 호박 40, 경상농협이고 똑같이 적요 6번. 다음 5월 8일 감자 100kg 520만원 강원농협. 고구마
400 자, 전부 다 이렇게 조교 6번을 아래 전표 입력하는 분계 내역에서 우리 조교 6번 전부 다 걸어 주셔서 쓰셔야 돼요. 자, 하셨으면 다 하셨죠?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로 가서 이번에 기간 1기 확정분인 4월부터 6월로 하시면 방금 우리가 입력한 정보가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왔죠. 그럼 얘가 들어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 보면 지금 뭐 같은 곳에 두 개 있는 건 두 개가 들어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 공제율이 틀리죠. 공제율 틀리잖아. 우리 중소제조업이니까 104분의 4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틀리니까 자, 위에 보시면 공제율 일괄 변경이라고 있어요. 공제율 일괄 변경. 자, 이걸 클릭을 해서 4라고 치면 104분의 4가 되죠. 숫자 그냥 4라고 친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면 전부 다 104분의 4로 바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기준으로 공제율은 정해지는 거니까 우리 회사가 104분의 4 대상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저장 버튼 한번 누르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가볼게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면 4월부터 6월 갔을 때에 얘는 세금계산서 아닌데 공제해 주는 거니까 14번 칸에 있을 거고, 14번 칸은 여기에 다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43번에 있는데 지금 오른쪽 3개 안 나오죠. 3개 안 나왔죠. 안 나오는 이유가 우리 확정신고 때는 한도 계산을 하지 않으면, 우리 얘는 지금 한도 계산하지 않으면 공제되는 금액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가 공제되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건데 확정신고라서 한도 계산을 안 해서 안 뜬 거예요. 그럼 한도 계산하는 곳이 여기 아래쪽인데, 자, 아래쪽에 면세농산물 등하고 제조업 면세농산물 등이라고 적혀 있죠. 자, 얘 둘이의 차이는 왼쪽 거는 일반적인 과세 기간으로 한도 계산을 하는 거고, 오른쪽 제조업 면세농산물 등 탭은 오른쪽 거는 1영년으로 한도 계산을 하는 곳이에요. 이건 12월 달에만 가능해요. 이건 1년간 우리가 원재료 사오는 매입 비율이 우리 과세기간 1기, 2기 했을 때 한 과세기간으로 50% 이상 차이가 나게, 예를 들면 25%, 75% 이렇게 차이가 나면 우리는 1영년으로 한도 계산을 해줘요. 왜냐면 우리 복숭아 같은 경우에 복숭아는 제철 상품이니까 한 차례만 나올 거잖아요. 근데 복숭아 통조림은 1년 내내 우리 먹고 싶을 때 먹죠. 그러면 어떤 차례는 의제 매입세 공제 복숭아 나는 차례니까 받지만, 또 아닌 차례는 매출은 똑같은데 매입이 없으니까 공제 못 받는 부당함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업종인 경우에 1영년으로 여기에서 1기, 2기 이렇게 써서 1영년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커서 안 들어간 이유가 1기 확정이라서 안 들어가고, 이건 2기 확정 때만 커서가 들어가요. 그럼 면세농산물 등 가지고 우리는 확정신고 때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그래서 예정분 1억 확정분 2억의 매출액을 알려줬죠.
그럼 1억 2억을 그냥 여기 그대로 쓰면 돼요. 1억이다 2억이다 뭐 별거 없이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과세기간 동안 총 매출액이 3억인데 3억의 40%니까 1억 2천만 원의 한도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번에 1기 확정 때 사온 게 4,880만 원인데 지금 예정 확정가 합쳤으니까 과세기간 거죠. 그럼 얘도 과세기간 거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 얘는 기억해 두세요. 얘는 예정 거 더하기 확정 거를 확정 거를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기 매입액은. 그럼 지금 확정 거는 이 금액이 될 거고 확정 거는 그럼 예정 거에 대한 건 문제에서 정보를 주면 더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문제 마지막 줄에 예정 신고 시 공제 대상 의제 매입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적혀 있죠. 우리 문제 429페이지 위에 문제 보면 그래서 이 금액 그대로 쓸 거예요. 예정 때 사온 게 없어서 이미 공제받은 예정 신고 분도 없어요. 지금 얘가 예정 게 없고 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를 대줄 게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얘도 더하고 공제받았던 것도 뺄 거예요. 지금 없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면 끝인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번에 다시 저장을 하면 자 이제 188만 원만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면 4월부터 6월에 이번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생겼죠. 자 이것 때문에 여기에 나의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188만 원 늘어났죠. 보이시나요? 늘어났죠. 이 금액만큼 우리는 부가세 대급금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금액만큼. 그럼 지금 나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고 이 나를 우리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금액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 전표 6월 30일 날 우리는 방금 금액 여기에서 봤던 188만 원만큼 우리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높여줘야 되고 그럼 이 돈만큼 원재료를 저격 8번에서 높여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가 우리 일반적으로 입력했을 때의 풀세트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431페이지로 갈게요. 회사는 7700 자, 문제 볼게요. 본 문제 한해 당사는 법인 음식점으로 가정하며 라고 적혀 있죠. 자, 이렇게 음식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음식점은 농음인 매입분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아래 농음인 거를 먼저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음식점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우리는 농음인 매입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내용 가지고 볼 건데, 자, 시험에서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먼저 품명을 확인해야 돼요. 품명. 미가공, 농, 수산, 축산, 인산품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사업자한테는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농업인한테는 안 받아도 되는데 음식점은 농업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놓칠까봐 제가 처음부터 빼버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조업인 경우는 농업인한테 보통 예금 이체했다는 거,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면 문제가 없어요. 공제가 되는 건데 우리 회사가 본 문제에 한해서 법인 응시점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지금 햇살농산한테 마늘 산 것도 보면 영수증 받았죠? 영수증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자, 근데 지금 중간에 보면 1월 30일 현재 300만 원은 미사용분으로 남아 있다라고 적혀 있죠. 우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이야기할 때 제가 했던 이야기.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사용 유무 상관없이 공제해 줄 거라 그랬죠. 사용 안 하고 남아 있다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한테 함정으로 적어주는 표현이니까 그냥 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입력할 거는 두 개밖에 없죠. 지금 계산서 받은 거 얘 하나 하고 카드 받은 거 햇살농산 거 하나 하고 이 두 개만 쓸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 의제료 매입 탭을 이용을 해서 바로 입력을 같이 해볼게요. 의제료 매입 탭을 써서 그럼 컴퓨터에서 7700으로 가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고, 자, 위에 이 많은 탭들 중에 보시면 의제료 매입이라는 탭이 있죠. 여기, 자, 이 탭을 클릭을 하시고, 자, 그리고 날짜 1월 21일 날 우리 계산서 받은 거고 외상인 거죠. 그럼 53번 매입 면세고, 품목은 버섯, 수량은 200, 공급가액은 600. 그럼 의제 구분 및 매입액은 보시면 여기 번호는, 여기 번호 쓰는 건 아래 여기 의제 구분들 있죠. 이게 1번 의제 매입, 2번 재활용. 우리는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게 돼요. 그럼 지금은 의제 매입이죠. 그래서 1번이다라고 되어 있고, 자, 공제율은 지금 법인 음식점은 106분의 6이죠. 그죠? 그래서 숫자 6이라고 치고, 자, 다음 거래처는 신선농산, 전자계산서고, 자, 분계는 2번 외상으로 할게요. 자, 이번에 원재료 얘도 저기 6번이라고 하는데, 자, 분계 보시면 분계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원재료 우리 총 얼마치 샀죠? 600만 원치 샀잖아. 근데 원재료가 600만 원에서 금액이 빠졌죠. 그죠? 빠진 금액만큼 부가세 대급금으로 만들어뒀죠. 지금 이거 제가 앞에 설명하던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두 개 해주는 게 지금 좌측에 여기에 분계한 내용 있죠.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매입할 때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바로 반영하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104만 원치 샀는데 100만 원으로 원재료가 되어 있고 부가세 대급금 만드는 것처럼 지금 이 문제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분계를.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처리해 버리면 나중에 이 행동 안 해도 되겠죠. 지금 얘는 104만 원이라 한 후에 4만 원 줄여주는 행동하잖아. 부가세 대급금.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행동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왼쪽에서 한 방에 끝나니까. 자, 그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그럼 2월 14일 날 이번엔 카드로 면세 58번 카드 면세 양파 500 300만원 1번 6번 햇살 농살 신한카드 2번 카드라고 하면 신한카드가 외상 매입금에 붙게 되죠. 자, 하셨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여기 입력할 거 아니니까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클릭을 해서 기간 1월부터 3월 예정이니까 한도 계산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럼 106분의 6으로 정확하게 되고 예정 신고 때는 아래쪽 칸도 커서가 안 들어가요. 눌러봐도 확정 때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입력할 때만.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이번 문제도 끝이 났어요.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죠. 자, 그럼 우리 이걸 가지고 자, 기출문제 나온 거를 가지고 좀 볼게요. 자, 534페이지로 가서 해서 276번으로 가시고 자, 문제 볼게요.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소기업이다. 제조업 법인 중소기업 중소제조업이죠. 그럼 104분의 4 기억해야 돼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2기 확정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며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자, 이번엔 물품명이 농산물, 야채 문제없고 부천농산, 계산서, 홍산진, 농업인한테 산 건데 제조업이니까 문제없죠. 자, 그리고 우리 2기 예정 과세표준은 1억 4천만 원이며 2기 확정 과세표준은 1억 8천이다. 근데 2기 예정 신고 기간까지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이 없어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 그럼 예정 때까지 의제매입세 공제 안 받았으면 얘는 좀 간단하겠네요. 자, 이번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게 아니죠.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로 가서 기간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로 가고 첫 번째 F2번 눌러서 부천농산 취득일자 2020년 10월 9일날 우리는 1번 계산서 농산물 100kg 1억 2천만원
중소제조업이니까 104분의 4 이렇게 쓰는 게 직접 쓰는 거예요. 자, 다음 아래에 F2번 눌러서 홍상진 2020년 11월 12일 농민한테 직접 매입한 거고, 야채 50, 매입 가격 500. 자, 다음 이제 둘 다 썼으면 이제 아래쪽에 한도 계산하기 2기 예정 과세 표준은 1억 4천. 다음 2기 확정 과세 표준은 1억 8천. 예정 때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이 없어 의제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대요. 그럼 이렇게만 써주고 저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얘는. 저 문제에서 요구한 거 전부 다 했죠. 그죠? 두 개 써주고 공제율 104분의 4 그리고 한도 계산 위한 자료,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지금 여기에는 필요한 정보가 없네요. 자, 다음 546페이지로 갈게요. 자, 문제 볼게요. 1번에 당사는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정한다. 요식업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건 음식점이라는 거죠. 그럼 음식점이면 아래 딱 보고 농어민 보이나요? 농민 거 보이나요? 마늘 농민 거 보이죠? 예, 안 되니까 줄 거 버리세요. 자, 그리고 다음 중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 자료만을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2020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공고가액은 3억 3천이고 예정분은 없는 것으로 하며 매입 가격은 거래일에 현금 지급하였다. 자, 그럼 지금 첫 번째 건 안 되고 두 번째 거 품목 봤더니 어휴, 음식물 쓰레기 봉투죠. 얘도 대상이 안 되네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산품만 되는 거죠. 그럼 되는 건 얘 하나밖에 없네. 사과 산 거, 전자계산서 받은 거, 얘 하나만 되겠죠. 자, 지금 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 그랬죠. 자, 이때 시험에서 의제료 매입이라는 이 탭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세무이급에서는 답 나왔을 때. 근데 분계는 의제 매입세 공제액이 부가세 대급금이 나오도록 분계된 걸 보여줬어요. 그럼 우리가 굳이 여기서 계산해 가지고 옮기는 것보다 여기가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시험에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 그러면 여기에 입력을 할게요. 의제료 매입에. 아시겠죠? 시험에서 답은 여기에 입력한 분계 내용을 보여줄 거니까, 그럼 굳이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공제액 나오는 거 보고 와서 분계 수정하는 건 이중 일이니까 여기서 한 방에 끝내면 되겠죠. 미래 여러분이 세무이급 가면 한도 초과한 거 뒤집는 건 그때 공부하고, 지금 세무이급은 여기까지 쓰는 걸로 볼게요. 그럼 6월 30일 날 우리 제일 마지막 한 개만 되니까 전자계산서 53번 매입 면세고 사과 20kg 21만 2천원
1번 의제 매입세 그리고 우리는 법인 음식점 106분의 6 거래처는 사과 농자 전자계산서고 자, 이 돈은 어떻게 됐죠? 거래일에 현금 지급하였다. 그럼 현금이고 적요 6번. 자, 그럼 이제 입력 끝났죠?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로 가서 자, 6월 달이니까 4월부터 6월 사과농장 거 106분의 6에 여기 들어온 거 보이죠? 사과농장 거 하나만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 괄호에 일기 확정신고 기간에 매출 공급가액은 3억 3천 예정때는 없대요. 그럼 확정건만 가지고 3억 3천만 원이다. 여기 써주고 저장하면 이번 것도 끝나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하나 더 풀어봅시다. 613페이지. (613페이지) 284 자, 자, 1번 이 문제에 한해서 당사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이라고 가정한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며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자, 그럼 이번엔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 법인 음식점이니까 농음인 거 있나 봤더니 농음인 거 없죠. 그리고 농산물이고 계산서 받았고 신용카드 받았고 전부 다 사업자한테 계산서 신용카드 받았으니까 둘 다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자, 추가 자료에서 1기 예정 과세표준은 1억 4천만 원이며 1기 확정 과세표준은 2억 원이다. 1기 예정신고까지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이 없어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 자, 이번에 또 예정가 안 받네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죠. 그리고 직접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가서 일기 확정이 4월부터 6월 첫 번째 서울농산 2020년 4월 5일날 계산서 받았고 농산물 1억 600만원 자, 이거 돼서 법인 음식점은 106분의 6이고 다음 강남마트 신용카드 농산물 50 4240 공제율 106분의 6 자,
그럼 지금 확정 기간이니까 한도 계산에 가서 일기 예정 과세 표준 1억 4천 확정 거 2억.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된다고 한 게 여기 매입액에 지금 확정 거만 들어왔죠. 예정 거 없다라고 해서 지금도 안 쓰는데 있으면 써줘야 돼요. 있으면 더해서 써줘야 돼요. 계속 없다고 하는 것만 문제 있어서 안 써도 되나 생각하실까봐 이번에 한도가 1억 3,600에 106분의 6만큼 되는 걸로 한도가 바뀌었죠. 너무 많이 사서 매출액이 작으니까 원재료 매입 비율이 이번에 잘리게 됐네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가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였어요. 자, 우리 좀 쉬었다가 또 이제 다른 거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